자, 292페이지 인감정명. 인감정명도 자주 나오죠.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인감정명. 자, 인감정명이 나오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감정명이 나왔다. 자, 인감정명과 관련돼서 먼저 기억해 둘 거는 뭐예요? 항상 요거부터 점검해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있어요. 자, 전자신청. 자, 방문신청에는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다.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서가 방문신청이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똑같아요. 나머지는 논리가. 봐봐요. 등기의무자. 자,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만 제공해주면 되겠죠. 근데 등기의무자 중에서도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한번 봐봐요. 자, 원래 소유권 명인, 소유권 명인자만 제공하게 돼 있다라는 거. 제공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소유권 명인이 뭐냐? 원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좀 착상을 해 놓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요거는 이해를 하셔요. 봐봐요.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요 사람이 뭐가 되죠? 전세권자. 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누가 권리자예요?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 원래 집주인이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제공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B가 C로 넘어갔어요. 뭐가 될까요? 전세권 이전 등기. 이 사람이 그러면 전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전세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죠. 원래 집주인이 아니죠. 원래 집주인은 A잖아.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일반화 시켜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뭐예요? 이전 등기가 되네요. 이전 등기는 그러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자기가 한번 따지는 거.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때는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그동안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안 쌓였는지 봅시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부기등기잖아. 그러면 부기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전을 한번 찾아서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제공해야 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걸 또 착상을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는 A가 1억을 빼줬어.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하죠? 말소. 그럼 권리자는 누굴까요?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죠.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뀌죠. 그럼 말소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말소라는 단어를 찾아서 말소 앞에 뭐가 붙어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제 지문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오늘 할 게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 요거 1억이 무슨 금이에요? 전세금. 정액이 감액이 정액이죠. 그러면 5천만 원 정액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5천만 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누가 손해를 볼까요? 궁극적으로는 정액 등기. 만약에 1억 5천에서 1억이었다가 1억 5천으로 5천이 전액이 됐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 정액 등기가 안 되면 누가 불리해요? B가 불리하잖아. 그죠? 나중에 만약에 이러는 사람이 봐봐요. 이게 뭐예요? 팔뚝이에요. 팔뚝. 팔뚝이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렇죠? 착하게 살자. 뭐 학원에 가니까 아가씨가 있더라고. 아가씨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딱 한자로 써놨더라고요.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건 한참 된 것 같더라고요.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조그맣게 그 좌우명은 누구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좌우명이잖아. 문재인 대통령도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 꼭 한 게 아니라 고시생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진인사 대천명이야. 하늘의 명만 기다리고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명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며칠 안 남은 거 다 합격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만 말라고. 괜히 서둘렀다가 오히려 뭐예요? 안 한 것보다 뭐예요? 더 헷갈린다고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이 헷갈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서둘러니까 아리까리 아리까지 일본어도 배우네. 아리까리 아리까리. 그래서 긴가민가 그러죠. 그러니까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정액 등기는 그러면 뭐예요? 5천. 5천이니까 얘가 설정 등기하고 갔네. 그러면 얘가 걸리자고 얘가 의무자네. 그러면 정액 등기는 뭐예요? 누가 의무자예요? A가 의무자. 그러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네. 그죠? 이번에는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감액 등기.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5천만 원을 빼준다고 생각해봐. 누가 권리자예요? A가 권리자가 되잖아. 그럼 권리자 의무자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자, 정액 등기는 뭐하고 같아?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 감액 등기는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말소. 그러니까 구 선생이 이전하고 말소만 찾으래. 그랬더니 이전 말소는 없고 감액은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다 써놔요. 이제 내공을 좀 쌓아야 되겠네. 감액. 감액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특밭을 꾸려놨으니까 봐봐요. 채권 채거의 감액시에 이러면 이제 우리 형님들 이제 이 지문이 나왔다. 그의 시험은 무지 그냥 어려운 거야. 자, 채권 채의 감액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먹는다고.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감액이 무슨 등기와 같아? 말소.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건자당이잖아. 건자당.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이 말은 뭐하고 똑같아? 건자당 말소 등기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얼마나 재밌습니까? 의미를 파악하니까. 그러니까 알면요 진짜 재밌어. 마약이 맛있어요? 문제 푸는 게 맛있어요? 마약보다 뭐예요? 문제 푸는 게 더 재밌다고. 그만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 그러면 요거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천기 들고 백기 들고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고. 자, 정액은 설정, 정액은 설정, 감액은 발서, 정액은 설정, 감액은 발서, 감액, 말서, 정액, 설정, 감액, 발서, 정액, 설정. 그러고 그 외워놨는데 이걸 기억을 잘못 들어마서 뭐예요? 나중에 정액, 설정, 감액, 말서 기억은 나요.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몰라. 나중에.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제일 어렵고요.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정액, 감액만 노래하지 말고 여기까지 봐봐요. 기억하실 때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같다. 감액은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잡아놓고요. 자, 나머지는 그럼 봐봐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머지는 거진 이제 뭐예요? 생각하면 다 풀리는 문제예요. 풀리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고 그 밑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7번을 가봐요. 가로 7번. 자, 건물 도면 또는 지적도. 여기에 이제 쫙 추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296페이지 가로 7번. 자, 건물 도면 또는 지적도 있죠. 기억을 한번 봐봐요. 기억.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에 대해서는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니까 뭘 첨부해줘야 돼?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건물 일부의 영위권 등기를 하는 경우 이때는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요. 자, 건물이라면 뭘까요? 건물 도면이겠죠. 토지라면 지적도겠죠. 그럼 봐봐요. 우리 그러면 요 의미를 잡아서 296페이지 가로 7번 한번 여기를 한번 꼭 정리해둬야 돼. 그럼 잡아봐요. 그러니까 영위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고 전부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위권 나올 때 전부 일부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기억을 해둬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럼 작년 재작년 문제 한번 볼래요? 토지 일부에 대한 재산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 정보를 첨부한다. 어때? X 무슨 도?
지적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영이권은 일부 전부를 확인해 놓고 뒤에 뭐가 따라올지를 생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그러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니까 항상 영이권 문제 풀 때 전부냐 일부냐를 꼭 확인해 놓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그 정도만 일단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자, 어디로 가냐면, 299페이지 제4절. 뭘로 가요? 신청 방법을 우리가 봐요. 신청 방법은 몇 하나 돼 있다? 이 하나 돼 있다. 그러면 방문 신청과 무슨 신청이 있어요? 전자 신청이 있어. 자, 가로 2번에 봐봐요. 신청 정보의 제공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책을 읽을 때. 자, 밑하고 또는 한번 써봐요. 밑은 뭐예요? 영어로. and. 또는. 와, 우리말로 건치면. 거나, 그쵸? 밑은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또는 거나야. 자,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비유 RR 무선이에요. 자, 그러면 디즈니 허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읽어봐요. 알았거나. 거나가 뭐예요? 또는이잖아.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면 악의 또는 가실, 무효죠. 그렇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포함되니까. 그러면 악의 반대말은 뭘까요? 선의. 자, 또는 반대말. 밑이잖아. 밑. 그쵸? 이거. 알 수 있을 경우 가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의이고 무가실이라면 상대방은 유효야. 그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게 자꾸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비준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가실이라면 그때는 유효하다라는 거네. 반대해서 가니까. 그때 선의의 제3자든 악의 제3자든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그럴까요? 선계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는 선의면 족하죠. 그러면 무가실까지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봐요. 그럼 선생님,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아직까지 봐봐요. 읽어봐. 방에 염려가 있어. 염려. 아직 손해배상이 발생. 그럼 손해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담보 책임, 손해담보를 요구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학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거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거기 디귿을 가봐요. 디귿. 자, 신청자의 정정이 나오네. 문자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그 글자 수를 란해로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제가 어떻게 있나 봐봐요. 신청인이 정인, 전원이 전원이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어때? X.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겠죠. 서명, 날인 또는 뭐예요? 서명. 작년에 2.5점짜리야. 미쳐버려. 그래서 거기를 진하게 칠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학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인하고 도장 찍는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서명하든지 아니면 도장 찍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는 틀려봐야 돼. 틀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번 틀려보고 뭐였어요? 냄새를 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냄새를 맡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머리가 쥐가 나. 그러니까 기본서는 무엇을 꾸려 놓는다? 읽어봐도 안 읽어봐도 되지만 텃밭을 꾸려 놓는 거야. 텃밭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거는 없어요. 애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우리는 캔디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301페이지 이번에 무슨 신청? 전자신청. 이제 전자신청으로 이제 넘어오네요. 그러면 전자신청은 뭐예요? 그러면 전자신청은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제 전자신청의 적격자, 부적격자가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것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더 헷갈려서 이번 달 것에 전자신청은 딱 2개만 해놓으라고. 2개만.
두 개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적격자. 매년 출제가 되거든. 등기 증청의 부적격자. 전자신청의 부적격자는 누구다? 비법인이야. 비법인. 그러니까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박찬호, 장학회. 하나 샘플을 잡아놓으라고.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죠. 자, 비법이니까 박찬호, 장학회는 뭐예요? 장학회는 얘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신청을 해야 돼? 방문 신청.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어때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려먹었어요. 이제 봐봐요.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즉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변형될 거야. 농협협동조합과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어때? X. 농협협동조합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자. 그러면 적격자는 따로 읽을 필요가 없이. 그러면 기억한 정확하게 부적격자라도 하나 정확하게 헷갈리지 말고 이번 달은 요거라도 알고 가자고요. 옛날에 제가 뭐 젊었을 때는 형님들을 무진장 괴롭혔어요. 자료도 뭐 많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으니까 형님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안 준다 해서 불만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우리 체계가 어디 있어요? 기본세에 있으니까 나중에 겨울로 나가거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즘은 그래서 형님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기본세 특반만 고려놓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대리. 전자신청이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어.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은 뭡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야. 변호사, 법무사만 뭐예요?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앞에는 이제 우리 형님들 봐봐요. 이제 대충 외우고 봐봐. 대리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 대리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 앞에 뭐가 붙었어? 전자신청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또 뭐예요? 숙제하니까 대리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 앞에 전자신청이 대리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방문 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대리 신청할 수 있어. 근데 전자신청은 누구만? 자격자 대리인. 누구죠?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좀 많이 써졌지만 사실 그 기본서 잊지 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예약집에 나오면 다시 정리할 때 그때 하자고요. 그러면 오늘은 요번에 반드시 잡을 거 요 정도. 자, 등기 신청 방법은 몇 하나 돼 있다. 뭐 하나 돼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 전자신청 적격자는 부적격자는 누구요? 비법인. 대리 신청은 누구만? 자격자 대리인. 누구만 할 수 있어? 변호사, 법무사. 그러면 자 그래도 낙서는 한번 하고 가자고요. 왜 낙서는 하고 가요? 정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이번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있죠. 거기. 그러나 찾았어요? 누가 나와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읽을 때 박찬호 장학회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는 단체임으로써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자기가 그렇게 읽어놓으라고. 그러면 이번에 가서 대리 신청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 변호사, 법무사만 뭐가 할 수 있다?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니은으로 가서 두 번째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자 그래서 오늘 뭐 집사님 새벽에 성당 갔다 왔는데 또 오늘 뭐예요? 막 에이씨 하고 들어와요. 뭐라 그래요? 오늘 독해를 잘못했다고. 뭐 거기에서 읽는 게 있다며요. 그랬더니 읽는 데 있는데 맨날 실수해. 자기가 막 짜증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도 실수했다고 막 혼자서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뭐라 그래요? 아무 말을 안 해야죠. 거기에다 말했다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했지 그랬어. 그래서 뭐 연습까지 많이 하고 갔으니까 자기가 A4 용지 밤에 외우고 있더니 그것도 뭐 긴장이 됐나 봐. 그러니까 모든 게 긴장이라는 거야.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어디에서 나온다? 긴장에서 나옵니다. 병영. 그게 바로 좋은 말로 영어로 한다면 오늘 영어 또 하나 배우네. 스트레스. 그쵸? 스트레스 하나 배워. 자,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요즘 이제 서서히 병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형님님들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공인중개사 아니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또 돼.
기억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남편이 또 경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 사범, 우리 공인중개사에 수석이 있었어.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왔는데 둘이 왔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시동생은 뭐예요? 동서지간인가 봐. 근데 그 동서지간 밑에 아래 동서는 뭐예요? 수석으로 했어. 그래 신문에도 한번 나왔고 제 제자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뭐예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 너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래서 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살 바에 찢어지자. 나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차피 그렇게 격려도 안 해줄 거 뭐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뭐예요? 운전을 누구한테 배워요? 저는 절대 집사람한테 안 배웁니다. 안 배웁니다. 거기는 완전 폭주족이에요. 폭주족. 그래서 또 뭐예요? 맨날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뭐예요? 교통사고 일곱 명 아이들 사고 나고 한 명 매니저 뭐예요? 죽었죠. 바로 죽었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기억도 조심조심. 그렇게 보고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가야죠. 자, 인간피한테 집을 받았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제 등기소로 왔어. 등기소로 왔어요. 이제 등기소로 간신히 서류 구비하고 왔어요. 다음 주는 누굴 봐요? 등기관, 갑성이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303페이지 제5절 등기 실행 절차 찾았죠. 그거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종강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보니까 봐봐요. 자, 1번에 등기 신청 절차 줄잖아 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절차 한번 봐봐요. 자, 기억을 더듬어 놔야 돼요. 봐봐요. 자, 어디를 더듬어 놔야 돼요. 자, 애호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읽어봐요. 게시. 기억나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감, 법원의 명령. 이 두 개는 원칙, 이 두 개는 예외.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그러면 그 1번에 가봐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으로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간서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맞네요. 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네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뭐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항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겠죠. 모든 걸 준용하니까 공동신청에 의할 수 있다. 자, 3번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실행하지 않고 잘라봐요. 방치한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좀 받아가 무슨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 때문에? 등기 인수 청구권. 자, 이전 앞에, 이전 동그라미 전화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자, 건저당이 붙었죠. 그러니까 뒤에 부기 등기는. 자,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저당. 뭐가 붙었죠? 주등기. 자, 주가 죽으면 뭐예요? 부기 등기는 무슨 말소? 직각 말소. 그럼 별도의 조치를 필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별도의 말소 신청해서 말소해야 된다. 어때요? X.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각 말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기 신청이 다수돼요. 다수 줄잖아 봐요.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간인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기에 간인이잖아요. 요거 서류 사이에 도장 찍는 거잖아. 도장 찍죠. 그럼 신청인이 다수의 1인이에요. 그러면 다수 중에 1인만 간인하면 돼. 그래서 1인만 간인하면 돼. 그중 1인만 하면 되지만, 자, 정정 동그라미잖아요. 정정은 무슨 날인이 필요해? 전원 날인이 필요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인가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자, 그러면 간인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등기 권리자 이인과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간이는 자, 등기 의무자 1인에게만 간이한다. 어때요? X죠. 왜? 여기 권리자도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앞에를 잘 봐야지. 여기 앞에를.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1인 또는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1인에게만 간이한다. 어때? X. 어떻게 해야 돼? 거중 1인이어야 될 거 아니야. 거중 1인. 그렇죠? 의무자 1인. 그 다음에 권리자 1인.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정이라든지 정정은 전원날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통지도 마찬가지야. 통지. 자, 등기 의무자 2인과 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자, 1인에게 통지한다. 어때? X. X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야 돼? 그중 1인에게. 그러면 여기 그 의무자 1인에게. 권리자 1인에게 통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장난치는 거야. 국어 실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봐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신청인이 다수래. 신청인이 다수니까 뭐예요? 다수니까 누구만 이름하면 돼? 그중 1인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원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니까 전원 날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가볼까요? 등기 신청 의무 줄쳐놔봐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되죠. 2번. 등기 신청 의무. 그럼 봐봐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죠.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등기법 1개월 즉 표제부죠. 특별조치법은 어디예요? 갖고죠. 갖고. 자, 그럼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매매 계약에서 매매 동그라미. 이제 텃밭을 꺼내놔야죠. 매매죠. 매매는 쌍무야, 편무야. 쌍무. 그러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이러면 들리겠죠.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라는 거지. 그러면 1번은 어떻다? X. 자, 2번은 갑이 올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 동그라미잖아요. 증여. 자, 증여. 그러면 텃밭을 꾸려놔야죠. 증여 밑에다는 편무계약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럼 편무계약은 동시행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렬하는 텃밭을 못 그리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야. 텃밭.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래요? 일주일 전 요맘때 배웠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다라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줄 쳐놔봐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줄 쳐놨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잘라놓고 소유자 동그라미. 자, 건물을 신축하면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취득. 그럼 소유자는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더 이상은 잊지 마세라는 거예요.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취득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4번에 건물 대지 지번 변경 줄쳐놔봐요. 대지권 변경 따로 줄쳐놔봐요. 대지권 변경, 지번 변경. 자, 공통점은 뭘까요? 또 변경이라고 그런다. 그는 특파수로는 문제를 못 풀어내. 바로 그만 공통점은 표제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풀이가 재미가 없는 거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그설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분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5번에 지목 변경 줄쳐놔봐요.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60일이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올해 요 문제가 안 나와야 될 텐데 요 문제가 올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잘 잡아야 되고. 자, 이번은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하나가 돼. 그러니까 독자적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뭐예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3번은 별표가 3개짜리야. 워낙 중요한 거예요. 등기간에 직권해야 한 등기. 자, 등기간 줄 잡아봐요. 등기간. 자, 등기간을 툭 때려. 뭐가 나와? 직권.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한매 따로 줄 쳐놓고 애의한 따로 줄 쳐놔요. 한매하고 애의한. 한매하고 애의한. 2번 동그라미 2번이죠. 한매하고 애의한. 그 애의한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한매에 의한 찾아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매는 무슨 완결권? 애약 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매에 의한 이걸 두 자로 곤치면 행사가 되거든. 행사.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행직 이게 나오는 거네. 그래서 한매에 의한 무슨 말서다? 직감 말서. 그러니까 행사 이런 단어를 바꾼다고 에 의한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이야.
자, 등기 기록에 기록된 건물의 표시와 건축물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의 변경.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건물의 표시 줄 쳐놔봐요. 건물의 표시. 뭐예요? 표제부. 몇 개월이? 1개월. 그럼 누가 신청해?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직권이 아니라 뭐예요? 신청이 되네. 근데 만약에 건물의 표시와 건축물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1개월에 이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 무슨 등기다?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신청이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면. 자, 4번은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자, 처분 제한 줄쳐놔봐요.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러면 4번은 그러면 맞네. 자, 5번은 대지권이라는 뜻 말하는 있잖아요.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99.8%는 뭐예요? 직권. 그래서 요 5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자기가 요 5개를 자꾸 이제 훈련을 하라는 거야. 트레이닝을 하면서. 자, 근데 3번까지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어때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4번부터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배운 거니까. 오늘 배운 거니까. 그럼 가볼까요?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절차에 대한 기술로서 가장 틀린 것은 등기 신청행위 줄쳐놔봐요. 등기 신청행위.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는 사인이 누가 돼요? 그게 국가. 그렇죠? 툭 치면 어디로 가? 공법상 행위 여기 가는 거네. 자, 그러면 이번에 등기 신청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등기 신청, 즉 등기 신청 능력 나와 보이네요. 자, 등기 의무자. 자, 결부시켜 보죠. 등기 의무자 밑에다 불이익이라고 써요. 아까 불이익을 활용해 먹어야 돼. 자, 등기 의무자 찾았어요? 예. 자,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자, 등기 의무자 찾았죠? 자, 불이익을 받아, 이익을 받아. 불이익. 그러니까 의상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라.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줄 서놔봐요. 등기 권리자. 여기는 이익이라고 써요. 이익. 그러면 이익을 갖추니까 무슨 능력만 족하면 된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말할 능력만 있으면 돼요.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무슨 능력까지?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돼.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는자로 나왔으니까. 왜? 앞에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미성년자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맞죠? 는자하고 도자가 나오는데 답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등기 신청 능력은 최소한의 무슨 능력은 갖춰야 돼? 의사 능력. 그렇게 지문이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를 알아야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자, 3번에 하자 있는 등기 신청이란 등기가 실행된 경우에 잘라봐요. 그러면 요 지문을 쓴 경우에 거기 위에다 써요. 1호라고 써봐요. 1호. 밑에다는 2호라고 써봐요. 2호. 경우에 1호. 그러면 앞에 사유 보니까 1호도 아니고 뭐 1호도 아니고 2호 사유도 아니네. 즉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까 그래서 1호는 무슨 위반이죠?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앞에 사유가 1호 사유도 아니고 2호 사유도 아니야. 그러면 실체관계, 즉 내용에 부합하다면 그때는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맞나요? 자, 4번에 박찬호 장학회라고 써요. 박찬호 장학회. 4번 보면 박찬호 장학회라고 지어짜야 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와 종중문정은 같거든. 종중문정 기타 대표자 관리인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해서 읽어야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어때? X.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되죠? 종중, 운중 자체가 되겠죠. 사단, 재단 자체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민법상 조합 줄쳐놔봐요.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그러면 법인 X라고 써요. 법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자, 민법상 조합 자체는 안 돼요.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읽어봐요.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야. 총이다 합이다. 합유.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쉬운 문제가 없어요. 쉬운 문제 갖다 놔도 어려워. 의미 파악하는 게.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텃밭을 뿌려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오게 하게 돼. 그걸 활용해 먹어야 돼. 근데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텃밭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 관한다면 등기는 어때요? 골고루 잡수셔야 되고 우리 지적은 편식,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먹으려니까 어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등기가. 그래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저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제 법상 권리는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 당사자들이 국가에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뭐가 있죠? 등기 신청권이라 말한다. 개념이네요.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밑에 공동 단독, 등기 청구권은 공동.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네. 자,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어때? X.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네. 자, 3번의 등기 신청행위가 유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무슨 능력? 등기 신청 능력. 무슨 행위? 진위.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요식성이 있네. 자, 4번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원칙이라는 말이네.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 줄쳐놔봐요. 대리인 툭 치면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정답은 몇 번? 2번. 참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지문 자체들이. 자, 그러면 6번을 가보죠. 다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매매료인은 매매 동그라미. 그럼 매도인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자, 그러면 이번에 전세권 설정 동그라미.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가 될까요? 등기 권리자 맞네요.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그러면 채권자 밑에다가 채권자 그 밑에다가 저당권자라고 써요.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 자, 임차권 설정 동그라미. 그러면 임대인은 뭐가 될까요?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재산권 말소야 설정이야. 말소는 뭐예요? 말소. 바뀌죠.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되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증액, 설정, 감액, 말소. 또 백기 들고 챙기 또 해야 되잖아. 자, 감액은 뭐예요? 말소, 감액은 말소, 증액은 설정. 여기에다 그 증액 감액을 살짝 집어넣으면 혼란스러워져요 또. 그러니까 아까 딱 그렇게 잡아놓으라고. 자, 7번은 단독 신청 줄쳐놔봐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요거는 별표 5개, 별표 3개, 3개 지문이죠. 몇 개가 나오는지 세어봐요. 몇 개가 나와요? 안에 9개죠. 얘네들 버릴 게 없어. 아주 뭐 자주 나오는 애들이야. 그러면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자, 상석 동그라미. 상석이야, 상석인이야. 상석. 그러면 단독 신청이네. 자, 판결 동그라미. 판결 동그라미. 저 뒤 이전 동그라미. 그걸 합쳐봐요. 가로 열고 이행 판결이네. 그러면 이행 판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단. 그죠?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포괄유정 줄쳐놔봐요. 포괄유정은 특정유정이든 포괄유정이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러니까 유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공동신청 써놓고 유공. 우리 옛날에 유공회사 있었잖아요. 유공.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유공.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료 줄쳐놔봐요. 정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공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보전 동그라미, 보전 등기 말소니까 뭐 어때도 단독 신청이 되죠. 자, 수용되는 거기까지 잘라봐요. 수용되는 거기까지는 단독 신청이야. 근데 수용됐을 때 부동산이 설정된 권리들 이때는 무슨 말소? 집값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수용만 나왔다 해서 반갑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수용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그때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야.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는 집값 말소야.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자, 얼마나 실력이 붙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옷 두 자로 건져봐요.
그래요.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혼동이잖아, 혼동. 자,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대. 잘라봐요. 소유권은 그러면 혼동이란 말소잖아. 그러면 혼동은 뭐라는 거야? 단독 신청이 되는 거잖아. 자, 이번에는 신탁 등기 줄쳐놔봐요.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만 나오면 그 앞에 신탁 등기 있죠. 그거만 나오면 원칙이 공동이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그러니까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누가 되죠? 수탁자가 돼. 그래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돼.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8번은 판결의 등기. 판결 요거 별표 새겨놓고 요것도 아주 속썩이는 문제입니다. 자, 판결의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등기법 23조 사항 단독 단자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뭘 찾으러 가야 돼? 이행 판결을 찾아가야죠. 이행 판결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어떤 뭐요? 이단 이렇게. 자, 이행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다. 맞네요. A가 있기는 있어 없어요? 있어. 거기에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등기 절차의 이행을 내용하는 공정정서 줄쳐놔봐요. 공정정서. 자, 공정정서는 공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성은 확보됐죠. 그 밑에다 강제 집행력 X라고 써야 해요. 강제 집행력은 없어.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정정서는 단독 공동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4번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하의 조서, 조서 동그라미, 일락조서, 조서 동그라미 등도 해당된다. 자, 조서 각종의 조서도 이행 판결과 관련된다면 그때 판결에 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나왔네. 줄 쳐놓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봐요. 저 밑에 행성 판결 줄 쳐놓고, 형성 판결 줄 쳐놓고, 바로 뒤에. 자, 당사자는 응고, 피고. 응고가 뭘까요? 성사한 자, 피고는 패소한 자 관계없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래서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번은 다음 중 등기 필정 또는 등기 필정부의 제공 동그라미 잡아요. 제공.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 없으니까 X. 상속 등기야, 상속인 등기야. 상속. 그럼 단독 공동. 단독 X. 자, 관공서 줄쳐놔봐요. 관공서는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X. 제공할 필요가 없네. 자, 4번하고 5번을 비교를 해봐요. 4번은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 그러면 X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5번에 뭐가 있는데? 성산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시. 이게 그렇게 자주 출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네. 자, 10번은 다음 중 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요하지 않는 거. 일단 이전부터 찾아보자고. 이전이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이전 동그라미. 자, 자꾸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앞에 소유권 줄 쳐놔봐요. 이때는 제공해주네. 자, 그러면 이전이 또 몇 번에 있어? 4번에. 그러면 이전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 그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거기 말소도 한번 이전이 없으면 뭘 좀 찾아봐야 돼. 말소를 찾아봐야죠. 그럼 말소가 하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말소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제공하여야 한다. 자,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 당연히 제공해줘야 되겠죠. 고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거.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인감증명 나올 때 여기에서 이제 말소가 또 없고 이전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문장에 뭐를 집어넣어? 가맥을 집어넣는다고. 가맥은 아까 무슨 등기하고 같다? 말소 등기하고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번하고 10번 스타일은 한물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는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지문에 봐봐요.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그래서 지문에 한두 개 지문 들어간다. 봐봐요.
자, 상속은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잖아. 그러면 상속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상속인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맞죠? 그렇게 지문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은 독자적으로는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파트에 가서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은 한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관련 파트에서 한두 개 지문이 이입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만 나오면 막 이래요. 서류만. 저는 하여튼 좋은 일만 시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서류만 나오면 막 수강생들이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이게 좋은 거예요. 머리 많이 흔들으세요. 그래서 뇌를 깨우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뭐예요? 우리 유학집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 기본서는 뭐예요? 특판만 꺼내놓고 뭐 너무 기본서에다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는 2차 과목들은 결론적으로 유학집을 가도 7, 80점이 나올 수 있어요. 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서는 왜 하느냐? 유학집을 읽기 위해서. 유학집은 어떻게 해놨어요? 짤막짤막하게 나눴으니까 밑에 텃밭이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예학집으로 가자니 짧아서 못 읽겠고 기본서로 가자니 두꺼워서 못 읽겠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결론은 한 번도 못 읽고 시험장에 들어간단 말이야. 한때 뭐든지 하나를 제대로 파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